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 바로 토끼띠의 특성과 기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토끼띠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 중에 토끼띠인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들으면서 맞아. 정말 그랬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12지 동물 중 하나인 토끼띠는 초봄에 새싹이 돋아나듯 싱그러운 에너지와 온화한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오늘은 그 토끼띠가 지닌 숨겨진 특성과 기운을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잠시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앞으로 더 다양한 주제들로 찾아뵐 테니 놓치지 말고 받아보세요. 긴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갈 테니 놓치지 말고 함께 들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토끼띠의 상징성과 본질적 기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토끼띠는 동양의 12지 동물 중 네 번째로 묘목의 기운을 상징해요. 이 묘목의 기운은 마치 초봄의 새싹처럼 유연하면서도 생명력이 가득하답니다. 혹시 봄에 돋아나는 새싹들을 보신 적 있나요? 아직 강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은 참 강하죠. 토끼띠 사람들 또한 이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내면에 강한 힘을 지니고 있어요. 이 점이 토끼띠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랍니다. 이렇게 유연하고 온화한 성향 덕분에 토끼띠는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적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이 탁월해요. 생각해보면 삶 속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때 사람들은 종종 당황하기 마련인데, 토끼띠는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처할 줄 알아요. 그렇다고 모든 걸 가볍게 넘기거나 쉽게 포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만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주변과 어울리는 묘한 능력이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토끼띠는 삶에서 안정감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갈등보다는 조화를 중요시하고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토끼띠 사람들의 성격적 특징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볼까요? 토끼띠는 기본적으로 온화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 특유의 차분함 덕분에 대체로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러한 성격을 지닌 토끼띠를 알고 계신가요? 갈등이 생겼을 때 무작정 맞서기보다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토끼띠의 매력 중 하나죠.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리한 판단력도 갖추고 있어서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그에 맞춰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민첩함이 있어요. 정말 필요할 때 발휘되는 그 빠른 판단력,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을 잘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서 상대방의 감정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죠. 그래서 토끼띠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강해요. 자신의 감정도 잘 표현하지만 상대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있어서 상대방이 더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죠. 여러분도 친구나 동료 중에 이런 사람들 덕분에 마음이 편해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온화하고 배려 깊은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안정감을 준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부분도 알고 계셨나요? 토끼띠 사람들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아주 단단한 결단력과 의지가 있다는 거요. 외적으로는 정말 온화하고 차분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어려운 상황에 놓이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단호하게 선택하고 실행하는 강한 결단력을 지니고 있어요. 어쩌면 이 점에서 토끼띠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신뢰와 존경을 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토끼띠가 대인관계에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토끼띠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조화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좋아해요. 차분하고 온화한 성격 덕분에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죠. 그래서 토끼띠와 대화를 나눌 때면 그 부드러운 태도 덕분에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 여러분도 참 보기 좋지 않으신가요? 이런 성향 덕분에 토끼띠는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서로 다투거나 갈등을 겪기보다는 함께 이해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죠. 토끼띠가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토끼띠가 가진 다양한 특징과 기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들으시면서 혹시 주변에 토끼띠 사람들이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토끼띠라면 맞아. 나도 그런 편이야 라고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토끼띠의 이러한 매력들을 알아가면서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끼띠의 특성과 본질적인 에너지를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토끼띠가 남이 쓰던 물건을 피해야 하는 이유와 특히 피해야 할 중고 물건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듣다 보면 아마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실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토끼띠는 주변 환경의 기운과 분위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토끼띠 사람들은 주위의 기운을 아주 섬세하게 느끼고 쉽게 적응하면서도 영향을 받는 편이에요. 이런 특성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에너지가 남아있는 물건을 사용할 경우 자신 본래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성격이 억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자신만의 에너지가 흐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친구의 물건을 빌렸는데 어딘가 낯선 기운이 느껴져서 어색했던 경험이 있을지도 몰라요. 특히 토끼띠는 이런 영향을 더욱 쉽게 받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만약 친구가 사용했던 물건을 물려받았는데 그 물건에 예전 친구의 기운이 남아있다고 하면 이를 통해 그 친구가 느꼈던 감정이나 경험이 은연중에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운이 토끼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토끼띠의 원래의 기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토끼띠는 조화를 중요시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적 안정감이 깨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남이 쓰던 물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의 기운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토끼띠에게는 감정적 피로를 더해주거나 자신의 본래의 기운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거나 혹은 평소보다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친구나 가족의 물건을 물려받았는데 뭔가 이전과 다른 기운이 느껴져서 익숙한 물건처럼 편안하지 않은 경험 말이에요. 특히 토끼띠에게는 이 기운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남이 쓰던 물건을 피하고 새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만의 기운을 잘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끼띠의 민감한 감각은 평소에는 좋은 장점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기운의 흐름을 중시하는 토끼띠에게는 이러한 부분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토끼띠가 특히 피해야 할 중고 물건 3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꼭 토끼띠뿐만 아니라 주변에 토끼띠가 있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 잘 들어주세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의류와 신체에 밀착되는 패션 아이템입니다. 우리가 평소 입는 옷, 특히 속옷이나 겉옷, 그리고 수면복과 같은 의류들은 사용자와 밀접하게 닿기 때문에 사용자의 체온과 기운을 고스란히 담아내기 쉬운 물건이에요. 한 사람의 채취와 감정이 쉽게 스며들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오랫동안 입었던 옷에는 그 사람의 감정적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가 다른 사람이 입었던 옷을 입게 되면 그 사람의 기운을 쉽게 흡수하게 되는데요. 그 기운이 토끼띠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옷을 빌려 입었을 때 그 옷을 입었던 사람의 감정이나 기운이 어딘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평소에 입던 옷이 아니라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렇듯 토끼띠에게는 특히 이런 에너지가 쉽게 흡수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의류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장신구와 개인 액세서리입니다. 반지, 팔찌, 목걸이 같은 장신구들은 우리 몸에 가까이 착용하면서 특별한 기운을 담아내는 물건들이에요. 그만큼 소유자의 감정과 에너지가 깊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감정적인 사건이나 특별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장신구라면 그 에너지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토끼띠는 이런 감정적 에너지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타인의 기운이 담긴 장신구를 착용할 때 원하지 않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러다 보면 자신의 감정이 혼란스러워지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토끼띠에게는 다른 사람의 장신구를 빌리거나 중고로 구매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반지나 목걸이는 그 사람의 삶의 일부분을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 장신구에는 이전 사용자의 에너지와 감정이 더욱 깊이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만약 이런 물건을 착용한다면 그 사용자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기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구와 오래 사용된 침구류입니다. 가구나 침구류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물건으로 사용자의 생활 습관과 감정이 깊이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침대나 소파, 책상 같은 가구들은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의 기운과 함께 해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 흔적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특히 침구류나 매트리스처럼 신체와 장시간 접촉하는 물건은 더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가 이를 사용하게 되면 타인의 기운이 전달되어 피로감이나 정서적 불안정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남의 침대에서 잠을 자본 적이 있으신가요? 뭔가 편안하지 않거나 쉽게 잠이 오지 않는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기운에 민감한 우리 감각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토끼띠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잘 반응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침구류나 가구처럼 오래 사용된 물건에서 남아있는 타인의 기운에 쉽게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새로 장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 구매하기 어렵다면 기운을 정화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토끼띠는 참 섬세하고 감각적인 특성을 지닌 띠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러한 특성 덕분에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조화롭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강점이 있지만 동시에 남이 쓰던 물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여러분이 토끼띠의 특성과 더불어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까지 함께 알아가셨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토끼띠가 지닌 섬세한 특성을 잘 유지하고 스스로의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조언을 드려볼게요. 오늘 이야기가 토끼띠이신 분들께는 물론 주변에 토끼띠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토끼띠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직관과 본능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사실 토끼띠는 다른 사람에 비해 특히나 직감이 예리하고 강한 편인데요. 이 강한 직감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에 지나치게 휘둘리거나 의존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직감과 본능에 따라 행동할 때 가장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쯤 여러분도 고민에 빠졌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거다 싶은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 감각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토끼띠에게는 매우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스스로의 직감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감각에 귀 기울이며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에너지 순환과 재충전을 위한 공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토끼띠는 특히 주변 환경의 기운과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 생활 공간의 기운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는 방이나 사무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간이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더 큰 안정감을 느끼고 활기를 되찾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토끼띠에게는 이런 정리정돈이 에너지를 순환시켜 주는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나 공간에는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고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아이템들을 배치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향이 나는 향초나 향수를 두거나 식물을 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자신의 기운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해요. 혼자만의 공간을 만들어 정서적 안정과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세요. 세 번째로 자신만의 독립적인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끼띠는 특히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받는 편이에요.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도 잠깐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라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처럼 일상에서 잠시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시간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루를 정리하며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다면 더욱 긍정적이고 유연한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토끼띠 본래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짧은 시간을 내어 혼자만의 시간을 꼭 가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마지막으로는 건강을 위한 주의사항인데요. 토끼띠는 주변의 기운에 쉽게 영향을 받아 피로감을 느끼기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더욱 정서적 안정과 체력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도 아마 체력이 바닥나면 정신적으로도 쉽게 지치고 의욕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토끼띠에게는 특히나 이러한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이나 명상 혹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이 앞으로 더욱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토끼띠가 스스로의 특성을 잘 살리고 더욱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조언을 드려봤어요. 아마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아, 맞아. 나도 꼭 그렇게 해야겠어 하고 느끼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조언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큰 변화를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께 오늘의 좋은 내용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공감되는 이야기,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앞으로도 자주 함께 해주세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 바로 토끼띠의 특성과 기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토끼띠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 중에 토끼띠인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들으면서 맞아. 정말 그랬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12지 동물 중 하나인 토끼띠는 초봄에 새싹이 돋아나듯 싱그러운 에너지와 온화한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오늘은 그 토끼띠가 지닌 숨겨진 특성과 기운을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잠시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앞으로 더 다양한 주제들로 찾아뵐 테니 놓치지 말고 받아보세요. 긴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갈 테니 놓치지 말고 함께 들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토끼띠의 상징성과 본질적 기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토끼띠는 동양의 12지 동물 중 네 번째로 묘목의 기운을 상징해요. 이 묘목의 기운은 마치 초봄의 새싹처럼 유연하면서도 생명력이 가득하답니다. 혹시 봄에 돋아나는 새싹들을 보신 적 있나요? 아직 강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은 참 강하죠. 토끼띠 사람들 또한 이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내면에 강한 힘을 지니고 있어요. 이 점이 토끼띠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랍니다. 이렇게 유연하고 온화한 성향 덕분에 토끼띠는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적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이 탁월해요. 생각해보면 삶 속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때 사람들은 종종 당황하기 마련인데 토끼띠는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처할 줄 알아요. 그렇다고 모든 걸 가볍게 넘기거나 쉽게 포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만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주변과 어울리는 묘한 능력이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토끼띠는 삶에서 안정감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갈등보다는 조화를 중요시하고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토끼띠 사람들의 성격적 특징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볼까요? 토끼띠는 기본적으로 온화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 특유의 차분함 덕분에 대체로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러한 성격을 지닌 토끼띠를 알고 계신가요? 갈등이 생겼을 때 무작정 맞서기보다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토끼띠의 매력 중 하나죠.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리한 판단력도 갖추고 있어서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그에 맞춰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민첩함이 있어요. 정말 필요할 때 발휘되는 그 빠른 판단력,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을 잘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서 상대방의 감정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죠. 그래서 토끼띠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강해요. 자신의 감정도 잘 표현하지만 상대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있어서 상대방이 더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죠. 여러분도 친구나 동료 중에 이런 사람들 덕분에 마음이 편해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온화하고 배려 깊은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안정감을 준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부분도 알고 계셨나요? 토끼띠 사람들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아주 단단한 결단력과 의지가 있다는 거요. 외적으로는 정말 온화하고 차분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어려운 상황에 놓이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단호하게 선택하고 실행하는 강한 결단력을 지니고 있어요. 어쩌면 이 점에서 토끼띠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신뢰와 존경을 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토끼띠가 대인관계에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토끼띠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조화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좋아해요. 차분하고 온화한 성격 덕분에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죠. 그래서 토끼띠와 대화를 나눌 때면 그 부드러운 태도 덕분에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 여러분도 참 보기 좋지 않으신가요? 이런 성향 덕분에 토끼띠는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서로 다투거나 갈등을 겪기보다는 함께 이해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죠. 토끼띠가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토끼띠가 가진 다양한 특징과 기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들으시면서 혹시 주변에 토끼띠 사람들이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토끼띠라면 맞아. 나도 그런 편이야 라고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토끼띠의 이러한 매력들을 알아가면서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끼띠의 특성과 본질적인 에너지를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토끼띠가 남이 쓰던 물건을 피해야 하는 이유와 특히 피해야 할 중고 물건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듣다 보면 아마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실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토끼띠는 주변 환경의 기운과 분위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토끼띠 사람들은 주위의 기운을 아주 섬세하게 느끼고 쉽게 적응하면서도 영향을 받는 편이에요. 이런 특성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에너지가 남아있는 물건을 사용할 경우 자신 본래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성격이 억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자신만의 에너지가 흐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친구의 물건을 빌렸는데 어딘가 낯선 기운이 느껴져서 어색했던 경험이 있을지도 몰라요. 특히 토끼띠는 이런 영향을 더욱 쉽게 받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만약 친구가 사용했던 물건을 물려받았는데 그 물건에 예전 친구의 기운이 남아있다고 하면 이를 통해 그 친구가 느꼈던 감정이나 경험이 은연중에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운이 토끼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토끼띠의 원래의 기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토끼띠는 조화를 중요시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적 안정감이 깨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남이 쓰던 물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의 기운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토끼띠에게는 감정적 피로를 더해주거나 자신의 본래의 기운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거나 혹은 평소보다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친구나 가족의 물건을 물려받았는데 뭔가 이전과 다른 기운이 느껴져서 익숙한 물건처럼 편안하지 않은 경험 말이에요. 특히 토끼띠에게는 이 기운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남이 쓰던 물건을 피하고 새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만의 기운을 잘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끼띠의 민감한 감각은 평소에는 좋은 장점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기운의 흐름을 중시하는 토끼띠에게는 이러한 부분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토끼띠가 특히 피해야 할 중고 물건 3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꼭 토끼띠뿐만 아니라 주변에 토끼띠가 있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 잘 들어주세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의류와 신체에 밀착되는 패션 아이템입니다. 우리가 평소 입는 옷, 특히 속옷이나 겉옷, 그리고 수면복과 같은 의류들은 사용자와 밀접하게 닿기 때문에 사용자의 체온과 기운을 고스란히 담아내기 쉬운 물건이에요. 한 사람의 채취와 감정이 쉽게 스며들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오랫동안 입었던 옷에는 그 사람의 감정적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가 다른 사람이 입었던 옷을 입게 되면 그 사람의 기운을 쉽게 흡수하게 되는데요. 그 기운이 토끼띠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옷을 빌려 입었을 때 그 옷을 입었던 사람의 감정이나 기운이 어딘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평소에 입던 옷이 아니라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렇듯 토끼띠에게는 특히 이런 에너지가 쉽게 흡수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의류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장신구와 개인 액세서리입니다. 반지, 팔찌, 목걸이 같은 장신구들은 우리 몸에 가까이 착용하면서 특별한 기운을 담아내는 물건들이에요. 그만큼 소유자의 감정과 에너지가 깊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감정적인 사건이나 특별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장신구라면 그 에너지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토끼띠는 이런 감정적 에너지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타인의 기운이 담긴 장신구를 착용할 때 원하지 않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러다 보면 자신의 감정이 혼란스러워지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토끼띠에게는 다른 사람의 장신구를 빌리거나 중고로 구매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반지나 목걸이는 그 사람의 삶의 일부분을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 장신구에는 이전 사용자의 에너지와 감정이 더욱 깊이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만약 이런 물건을 착용한다면 그 사용자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기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구와 오래 사용된 침구류입니다. 가구나 침구류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물건으로 사용자의 생활 습관과 감정이 깊이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침대나 소파, 책상 같은 가구들은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의 기운과 함께 해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 흔적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특히 침구류나 매트리스처럼 신체와 장시간 접촉하는 물건은 더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가 이를 사용하게 되면 타인의 기운이 전달되어 피로감이나 정서적 불안정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남의 침대에서 잠을 자본 적이 있으신가요? 뭔가 편안하지 않거나 쉽게 잠이 오지 않는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기운에 민감한 우리 감각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토끼띠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잘 반응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침구류나 가구처럼 오래 사용된 물건에서 남아있는 타인의 기운에 쉽게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새로 장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 구매하기 어렵다면 기운을 정화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토끼띠는 참 섬세하고 감각적인 특성을 지닌 띠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러한 특성 덕분에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조화롭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강점이 있지만 동시에 남이 쓰던 물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여러분이 토끼띠의 특성과 더불어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까지 함께 알아가셨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토끼띠가 지닌 섬세한 특성을 잘 유지하고 스스로의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조언을 드려볼게요. 오늘 이야기가 토끼띠이신 분들께는 물론 주변에 토끼띠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토끼띠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직관과 본능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사실 토끼띠는 다른 사람에 비해 특히나 직감이 예리하고 강한 편인데요. 이 강한 직감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에 지나치게 휘둘리거나 의존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직감과 본능에 따라 행동할 때 가장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쯤 여러분도 고민에 빠졌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거다 싶은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 감각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토끼띠에게는 매우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스스로의 직감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감각에 귀 기울이며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에너지 순환과 재충전을 위한 공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토끼띠는 특히 주변 환경의 기운과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 생활 공간의 기운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는 방이나 사무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간이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더 큰 안정감을 느끼고 활기를 되찾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토끼띠에게는 이런 정리정돈이 에너지를 순환시켜 주는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나 공간에는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고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아이템들을 배치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향이 나는 향초나 향수를 두거나 식물을 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자신의 기운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해요. 혼자만의 공간을 만들어 정서적 안정과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세요. 세 번째로 자신만의 독립적인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끼띠는 특히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받는 편이에요.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도 잠깐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라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처럼 일상에서 잠시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시간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루를 정리하며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다면 더욱 긍정적이고 유연한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토끼띠 본래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짧은 시간을 내어 혼자만의 시간을 꼭 가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마지막으로는 건강을 위한 주의사항인데요. 토끼띠는 주변의 기운에 쉽게 영향을 받아 피로감을 느끼기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더욱 정서적 안정과 체력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도 아마 체력이 바닥나면 정신적으로도 쉽게 지치고 의욕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토끼띠에게는 특히나 이러한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이나 명상 혹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이 앞으로 더욱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토끼띠가 스스로의 특성을 잘 살리고 더욱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조언을 드려봤어요. 아마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아, 맞아, 나도 꼭 그렇게 해야겠어 하고 느끼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조언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큰 변화를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께 오늘의 좋은 내용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공감되는 이야기,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앞으로도 자주 함께 해주세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